안녕하십니까. 자, 설날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복을 받으시려면 복 받을 준비는 하셨겠죠. 자, 제가 지난번 강의 끝날 쯤에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었냐면 이것도 배웠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이익받는 등기 권리자와 불이익받는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해서 진정성을 보장해야 되죠.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 의무자가 없거나 혹시 핑 기억나십니까? 자, 또 하나 진정성이 보장됐다면 판결 받았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자, 또한 신청을 할 때는 서류인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죠? 방문 신청하면 신청서 종이를 에다 써오면 될 거고 전자 신청하면 인터넷 등기소에 화면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한번 인터넷 등기소 가서 다운받으라고 그랬죠. 받았습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합격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숙제가 쌓여서 조그만 실력들을 모아가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뭐가 있었죠? 등기필 정보를 받게 되면 다음에 등기를 할 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자, OX 문제로 복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봐볼까요? 자,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록하면서 채권액을 잘못 기록했다. 누가 잘못했어요? 지가. 그럼 고치는 것도 누가 고쳐야 돼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입니까? 경쟁입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경쟁등기 있죠. 그래서 1번은 2번 말소 등기 아니라 경쟁등기가 되겠죠. 2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 처분제한 등기라면 세 가지 있었죠. 감유, 가처분, 강제경매. 이런 법원에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참 이런 문제를 같이 푼다는 것도 남사스럽지 않겠습니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는 거죠.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자, 3번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이 없다고 그랬죠.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소유 형태는 합의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원인이 매매다. 매수인이 의무자일까요? 매수인은 오히려 등기를 하면 이익 받으니까 매수인은 뭐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4번은 반대로 가셔야 되겠고요. 자, 5번 옆에다 영어 하나 쓴다면 핑. 자, 의무자가는 불이익받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의무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침밥 1층 먹고 마면 돼요. 핑 단독 신청인데 요 정도는 잡아두셔야 됩니다. 최초로 하는 보존 등기, 지목이 바뀌었다, 건물이 증축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이 전부 멸실했다, 멸실 등기. 그 다음에 등기명인의 주소가 바뀌었다, 개명했다, 이럴 때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핑 단독 신청하겠죠. 자, 6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것도 이행 판결이. 자, 승소한 권리자는 나설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 그랬죠. 패소한 사람은 패소한 등기문자는 단독 신청할 수 없죠. 왜? 우리가 말하는 공동 신청은 몸뚱아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가 가는데 승소한 권리자는 판결문 속에 의무자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패소한 사람은 자기가 신청하고 판결문에도 자기의 의사표시 명령만 했잖아요. 등기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결은 아무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승소한 사람이 할 수 있고 패소한 사람이 할 수 없다. 6번 틀렸고요. 7번 포괄승계. 자연인 간의 포괄승계 상속, 법인 간의 포괄승계 법인의 합병, 단독 신청. 왜? 가족관계 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보장이 되니까 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하는 거죠. 8번 신청서에는 어느 부동산에 등기를 하고 싶다. 누구한테 팔았다. 당사자 표시, 등기 목적, 저당권 설정인지 소유권 이전인지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써줘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죠. 8번은 맞는 말이 됐고요. 9번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등기표 정보는 언제 필요한 거야? 공동 신청할 때 본인 증명하라는 거죠. 따라서 뭐 하거나 단독 신청하거나 강공서가 촉탁하거나 강공서일 때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죠. 물론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끝부분 봐보십시오.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직은 기초반이니까 원칙이다. 물론 예가 있다는 건 하다 보면 나오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시고요. 문제는 공동 신청할 때 의무자가 이거 내야 되는데 이걸 뭐 하죠? 멸실했다. 재발급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재발급 안 됐죠. 등기를 마쳤을 때 한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고 평생 그 부동산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본인 증명하는 본인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등기소 직접 가면 등기원 확인하고 확인줘서, 자 대리인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 확인하고 확인서면, 공정사무실 와서 공정받은 공정부보에서 그렇게 확인해서 등기는 처리할 수 있는 거죠. 평생 못 판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 웃으시라고 농담삼아 넣어놓은 말이고요. 자,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주로 보시는데 동영상 보시더라도요. 급한 마음에 1강, 2강, 3강, 4강 쭉 듣게 되면 정말 배속도 정상 배속이 아니라 얼마 배속으로 들어요? 1.2, 1.5, 1.8이요. 1.8은 좀 무리 아닐까요? 그렇게 한 6강을 쭉 듣고 나서 딱 덮게 되면 자, 일단 수강 완료라는 타이틀이 찍히니까 마음은 뿌듯하겠지만 덮는 순간, 컴퓨터 끄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시고 다시 이제 7강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던 들었던 것들을 책을 그대로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요. 이런 OX 통해서라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연상을 하셔야 다시 들을 때 강의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게 누적되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런 작업은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부분은 자, 교재로 가볼까요? 자, 296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거나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신청서는 공동이든 단독이든 제출하겠죠. 자, 등기피 정보를 제공했죠. 신청서에 써왔잖아요. 자, 신청서에 써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첨부 서명 또는 첨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 이번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큰 타이틀만 잡아보십시오. 자, 296페이지. 자, 큰 2번 첨부 정보, 첨부 서면에 뭐가 있느냐. 자,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은 지금은 넘기셔도 되고요. 동그라미 4번만 별표를 하시고 첨부되는 정보 중에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들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라는 게 꼭 어렵게만 안 나오거든요. 자, 동그라미 4번 밑줄 치면서 읽어보실까요? 인감증명, 법인등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은 전부 다 유효기간이 몇 개월? 3개월짜리입니다. 그건 가볍게 하나 잡아두시고요. 자, 가로 2번부터 하나씩 나오는데 자, 이게 들어야 됩니다. 등기 원인이 있겠죠. 매매라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된다면 원인은 매매. 아버님 돌아가셔서 상속받았다면 원인은 상속. 그러면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야 되겠죠. 그런 서류 뭐가 있겠느냐. 자, 오른쪽 페이지. 이건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십시오. 자, 오른쪽 페이지 표에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첫 번째 매매면 뭐 들고 라는 거예요? 매매계약서, 증여면 증여계약서, 교환이면 교환계약서. 이거 들고 와야 등기원이 뭐 하겠어요? 등기 원인이 있었는지를 그나마 형식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심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이었다면 자, 나머지는 다음에 보시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넷, 다섯, 여섯 6번, 7번, 8번째 있는 거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유언장, 사인증여증서 얘네들도 전부 다 상속 관련해서 원인증서 될 수 있습니다. 원인증서는 꼭 계약뿐만 아니라 많은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그 밑에 권리의 설정 등기 보시면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원인증서는 뭐겠어요? 원인은 근저당 설정계약, 원인증서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 들고 오란 말이죠. 자, 거기 수용에도 하나 보시면 수용. 자, 수용. 자, 공법 시간에 수용은 어느 정도 나가셨죠? 수용은 두 가지였죠. 협의 수용과 재결 수용. 이거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런 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협의 성립됐으면 협의 성립 확인서, 재결 수용이면 재결서 들고 와야 될 것이고. 자, 그 밑에 판결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틀리더라도 너무 자격지심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들어서 알 것 같으면은 천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된 건 한 번 들어서 모르는데도 한 번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는 상황이 몰린 거잖아요.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모르면 세 번 듣고 세 번 들어 모르면 네 번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봤으니까 알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자, 뭐 이제 설인데 구정 지났습니다. 오늘이 지금 강의 지금 한 날짜가 2월 15일이거든요. 무엇이든 용서가 안 되겠습니까? 자, 신정 때 2016년 1월 1일 날 세웠던 계획은 1월 달 가면서 다 날렸고 이제 다시 구정.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 됐잖아요. 자, 2월 가기 전에 또 한 번 계획 세운 거, 그 계획은 지키도록 합시다. 자, 어려운 게 아니고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원인은 매매겠죠. 자, 원인 인서 뭐 들고 와야 돼요? 매매 계약서 들고 매도인이 등기무자,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공동 신청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매도인이 처음에 매매부 할 때보다 집값이 오르니까 등기에 필요한 이런 서류들을 안 넘겨줍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분이 뭐 받죠? 판결 받죠.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에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 떨어지죠.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승소 판결 받은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죠? 단독 신청하죠. 자, 뭐 들고 오라고요? 이때도 신청서 작성했겠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증서 들고 와야 되죠. 자, 등기 원인증서 들고 와서 이렇게 등기를 마칠 건데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기 원인은 매매일까요? 판결일까요? 판결 땡. 판사가 뭐라 했어요? 야, 이 매매했으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니? 빨리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다 원인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매매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몇 조 적용이에요? 186조잖아요. 어디서 했었냐면 187조에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 말하고, 따라서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인이 뭐니까? 매매. 등기 기록에도 등기부에도 원인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매매야. 자, 질문 들어갑니다. 등기 원인 증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자, 이때 등기 원인서는 한번 찍어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뭐 객관식이 찍는 거잖아요. 찍는 연습하는 것이고, 찍신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촉을 발달시켜야 되잖아요. 자, 찍어 보십시오. 1번 매매 계약서 원인서다. 2번 자, 여기 있었던 판결문이 원인서다. 뭐가 될까요? 정말 빠르게 컨닝하셨군요. 판결 별표 지어내시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원인은 뭐라고 쓰더라도, 매매라고 쓰더라도, 자, 뭐까지 갔죠? 판결문까지 가서 단독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뭐 들고 와야 돼? 판결문은 들고 와야 되잖아요. 이때 주의하시라고요. 원인은 매매라고 기재가 되겠지만 이때는 매매 계약서를 들고 올 게 아니라 뭘 들고 와야 돼요? 판결문이 이때는 원인서가 됩니다. 이때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뭐가? 판결문을 제출하라고요. 특이하지만 이걸 다른 데서도 한번 응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은 사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지금 보지 마시고 다음에 한 5월 가게 되면 깔끔하게 한번 정리될 거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시간 되면 보시고, 시간 안 되면 이번에는 이것만 잡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원인 증서에 대해서 거민을 받아야 될 때 했는데 이 거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주로 중개실무에서요. 자, 그러면 중개실무 할 건데 여기서는 틀만 잡아 놓으십시오. 자, 왜 거민이 필요할까요?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등기소 오시기 전에, 자, 이분들이 등기소 오시기 전에 어디 들려야 되냐면 관할, 시, 군, 구청에 들려서 뭐 받아오라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거민을 받아오라고요. 거민을 언제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자, 거민이란 말이 나오면 거민제도 무슨 법이 있다고요? 아니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이 특별조치법 나오면 두 단어 떠올리십시오. 얘는 모든 등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기와 관련되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거민이 문제가 되고 특별조치법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297페이지, 자, 거기
중간에 A번에서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주는 센스. 자, 그러면 이때 검인 받는다. 검인 받으러 어디로 간다고요? 시군 가서 원인 증세에다 뭐 받은 다음에 검인 받은 다음에 검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도인이 안 해줘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매매계약서에 받을까요? 판결문에 받을까요? 오, 그렇죠. 오늘 촉이 살아나죠. 이때는 계약서가 원인 증서 아니니까 어디다 받아야 돼요? 판결문에 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책에 보면 하단에요. 줄 긋지 마시고 검인 절차는 중개실무에서 훨씬 더 자세히 다룹니다. 사실 보시면 중개법하고요, 등기법하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그렇죠. 중개사법은 크게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 절차는 다루시고 여기서는 틀만 잡는 아랫부분 검인계약서에 뭐 기재되느냐 전부 다 중개사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때 보시고 여기서는 뭐만 잡아놓냐면 좀 어려운 거만요.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298페이지 위에서 5번째 D번 별표를 하시고 이거 잡으라고요. 통상은 여기 계약서에다 받으니까 검인계약서지만 판결까지 하게 되면 계약서가 원인증서 아니고 뭐니까 판결문이니까 어디에다 판결문에다 검인 받아야 됩니다. D번에 별표를 하시고 아까 여기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인을 받으면 심사를 할 건데 시군구가 자 이것도 하나만 잡고 가십시오. 여기 인자가 무슨 인자야? 도장 인자입니다. 그러면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님은 매매계약에 실질 심사를 할까요? 형식적 심사를 할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장만 찍어주라고요.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 거기 298페이지 왼쪽 날개에다 그냥 동그라미 하시고 도장 인자 떠오르시면 되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핵심 다직인데 자 사실은 왼쪽에서 언제 검인 받느냐 마는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 핵심 다직이는 그걸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느닷없이 그냥 오른쪽에 있는 핵심 다직이 나옵니다. 그래도 좋은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센스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이 좀 다소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시면 돼요. 보완을 하시고 좀 나무가 흠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다듬으시면 좋은 가구가 나오잖아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인데 자, 이 두 단어만 잘 보십시오. 자, 하나씩 털어갈 테니까 오른쪽에 있는 날개는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하면서 제가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십시오. 모든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검인을 받습니다. 왜? 투기라는 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 투기 맡겨한 거잖아요. 무슨 등기일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요. 법학은 반대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반대해석을 잘 하시게 되면 외워야 될 게 반틈으로 줄어듭니다. 자, 제가 한번 퀴즈 하나 내볼까요? 산토끼 반대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끼토사.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중개사 공부하는 걸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사 시험이 이런 머리로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자, 이거 농담 삼아 하셨을 거고. 자, 또 뭐가 있겠어요? 아, 산토끼 있으면 뭐가 있죠? 집토끼. 요 정도 하면 자, 평균 한 20점 나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들토끼. 상상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0점. 아, 바다토끼. 바다토끼. 아주 좋은 착상입니다. 41점. 그럼 딱 뭐만 변했죠? 과랑 변했는데. 자, 합격하려면 평균 몇 점 나와야 돼요? 60점 나와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했더니 여기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알칼리 토끼. 자, 지금 몇 분은 왜 알칼리 토끼가 산토끼의 반대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말이죠? 과학을 너무 일찍 포기했죠. 여기는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고 다 따지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사실은 중개사 공부하는 건 국가 경제적으로 낭비입니다. 이런 분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서 다른 쪽 가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균 60점이 나오려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판토끼. 이 정도 나와줘야 평균 61점 나옵니다. 이게 받는 말이죠.
이게 지금 반대말인지를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민법을 덜 읽었습니다. 민법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계약법 총론, 민사특별법까지 마치게 되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잖아요. 여기서 산 게 있으면 저기서 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 나왔단 말이야. 내가 민법 때문에 고민도 좀 하고 민법을 좀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 정도 나오면 몇 점이 된다고? 61점이야. 오늘 이렇게 대답했을지라도 자 다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반대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반대 해석 들어갑니다. 자 거미는 언제 받는다고요? 소유권 이전 느낄 때 반대 해석하면 그렇죠. 소유권 이전이 아닐 때는 가장 쉽게 나오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애우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투기가 문제될 수 없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 들어갑니다. 소유권 보조 느끼 거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은 승계취득이지만 보조 느끼는 원시취득자 처음으로 등기 올릴 뿐이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잖아요. 거민 받을 필요 없죠. 자 어려운 것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이게 원인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겠어요? 말소 등기를 할 때는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말소 등기는 내 개로 넘어옵니까? 등기상 무효 등기를 지울 뿐이지 내가 새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소 등기일 때도 거민 받지 않는다. 우리 책에 분명히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목 찾아보실 때 책에 있는 걸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 뭐가 아닐 때 소유권 이전이 아닐 때는 거민 받지 않는다 찾아내시고요. 시험 문제가 쉬우면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 이제 더 들어가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다 거민 받느냐? 또 하나 요건이 뭐가 있어요? 여기가 원인이 뭐일 때요? 계약일 때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또 민법 실력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 원인이 계약인데 계약에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 계약은 전세권이 하는 거지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계약. 매매 계약. 거민 받겠죠. 자 교환 계약. 거민 받아야 안 받아요? 계약이 종료를 불문하거든요. 교환 계약 받습니다. 자 증여는 계약입니까? 단독행위입니까? 그렇죠. 계약이죠. 그럼 증여 계약일 때 거민 받아야 안 받아요?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제가 계약이라면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을 묻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낄 때도 뭐 받아야 돼? 거민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원인이 뭐가 아닐 때? 계약이 아닐 때. 그럼 자 다시 계약이 아니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은 많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중개사법도 한번 돌고 민법 돌면 많이 나오겠죠. 경매, 공매, 수용, 상속. 상속 등기할 때 거민 받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거민 받는 거 안 받는 거 10개씩 써놓고 외웁니다.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기억이 나버리잖아요. 상속은 거민 받지 않는다. 입력을 할 때 이거 언제만 받으니까 계약일 때만. 상속은 뭐가 아니므로 계약이 아니므로 시험장에서도 상속 나면 상속은 뭐 아니니까 계약 아니니까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 20년간 점유했다. 플러스 등기해야 된다. 이때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왜? 계약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교재 보시면 계약이 아닌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걸 낱개로 외우지 마시고 뭐가 아닐 때는 계약이 아닐 때는 거민 받지 않는다.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면 종류를 불문한다 그러는데 계약이면서도 거민을 받지 않는 때가 두 가지였는데 자 이유를 해보십시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라면 거민 받을까요? 거민 누가 해줘요? 국가지자체. 자기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이지만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또 하나. 계약이더라도 더 센 것들을 거쳤다면 자 이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버렸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는 실질심사랍니다. 더 센 것들이 이미 거쳤다면 형식적인 거민은 받을 필요가 없겠죠. 라는 게 오른쪽 페이지에 잔뜩 써져 있는데 제가 절대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유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자 하나만 더 보시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본등기라고 한다. 물론 원인은 계약일 때야. 언제 거민 받을까요? 딩동댕. 그렇죠. 가등기 하더라도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등기 할 때는 거민 받을 필요 없고 언제? 본등기 할 때 받는 것이고. 자 아까 하나 있던 거. 판결문 받았을 때는 거민 받는다 안 받는다?
특별조치법 안 봐줍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에다도 뭐 받아야 돼? 거미는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는 외우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써놓고 했듯이 거기 오른쪽 보면서 하나씩 뭐 하시면 돼요? 판단하시라고요. 너는 왜 받고 너는 왜 안 받고 아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중개사법에서도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등기 원인 증사 거미 있는 문제였었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타 여러 가지 서류인데 자 제목들만 보고 가십시오. 등기를 하다 보면 제3자한테서 허가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동의받거나 승낙받은다면 그때는 그런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 가로 3번 제목만 잡아두시고요. 자 뭐만 받아두시냐면 자 이번에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300페이지 동그라미 기억번 토지거래 허가증 제목만 밑줄 하시고 내용은 지금 보지 마십시오. 왜? 토지거래 허가제라면 허가증이 들어온다. 언제 허가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건 공법과 민법, 중개사법 하시고 등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게 많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하면 들고 와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도 니은번 제목만 밑줄 하십시오. 농지취득 자격증도 받아야 됩니다. 언제? 농지법에서 배우시고 마지막에 하시고 등기법 할 때는 웬만하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보지 마시고 중개사법에서 정리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중개사법은 내용은 적고 여러분 많이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등기법에서 하게 되면 등기법 양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거든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면 허가증 받아오시고 그 다음에 농지증 필요하면 농지증 받아오시고 그렇게만 잡아두시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가로 4번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인데 자 여기서도 한번 본 적 있었죠. 자 거기 가로 4번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자 거기다 제가 페이지만 적어드릴게요. 449페이지 적어두시고 거기 가게 되면 여러분의 쌍둥이 형님이나 쌍둥이 언니들께서 뭐라고 밑줄 거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개사 수험생들은 쌍둥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지난번 강의는 쌍둥이 형이 듣고 오늘 강의는 쌍둥이 동생이 듣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동생은 전에 안 들었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다 한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건데 쌍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심한 사람들은 삼둥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49페이지 가시면 여러분의 쌍둥이 언니께서 뭐라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제3자 열받게 하지 말고 뭐 필요하다. 승낙세 인감까지 따라 들어간다. 제목만 잡으시고요. 가로 5번도 제목만 잡아 놓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어디다 밑줄 치냐면요. 밑에서 5번째 줄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서 토지대장이랄지 건축물대장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라고만 잡아두시고 지금 너무 깊게 안 들어도 됩니다. 자, 니은번은 어디다 잡아두시냐면 밑에 2번째 줄 도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하나만 보고 가십시오. 한 필지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에다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건물일 때도 건물의 일부인데 자, 방 4칸짜리 집에서 방 1칸에만 전세권이나 임차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용익권 이렇게 일부 성립이 되는데 문제는 등기부에다가 일부 해놓으면 어디가 지상권이 설정되는지 전세권이 설정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한 거야? 도면이 필요하다고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런 게 필요할 때 있다는 것만 제목 잡아두시고요. 자, 왼쪽에 오셔서 동그라미 2번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등록번호. 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연인이라면 주민등록 등초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5번에 동그라미 2번 첫 단어가 뭐죠? 등기 권리자죠. 제가 뭘 잘해야 된다 그랬죠? 반대해서 잘해야 된다 그랬죠? 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나왔단 말은 반대해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또 바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반대해서 하면 누구 건? 등기 의무자건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자 처음으로 하는 게 무슨 느낌이에요? 소유권 보호조 느끼다. 근데 여기다 쓸 때 이 사람의 이름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뭐도 써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써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 증명할 수 있는 서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소 써야 되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사람께 누구께 필요하죠? 이게 들어와야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갑이 을한테 땅 팔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다. 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을에 뭐 써야 돼요? 84년생, 주소는 경기도. 그러면 이 사람 건 뭐 하겠어요? 권리자께 필요하잖아요. 자, 갑이 을한테 파는 게 아니고, 자, 을 것 했죠. 을이 얘한테 돈을 빌려준다. 저당권 설정 등기란다. 여기다 저당권자 썼는데 저당권자 이름만 쓸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써야 되고 주소, 강원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누구께 필요하다? 등기 권리자께 필요하다고요. 그럼 누구 건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등기 의무자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을은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들어와서 주소와 번호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권 제출할 필요가 없고 누구 것만 권리자권만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 옵션이 있습니다. 자, 교재에서 니은번. 니은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등기 권리자가 세로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보면 다 외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못 외웁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문을 걸어놔야 되잖아요. 등기 권리자가 새로 명의인 될 때 필요하다. 반대해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등기 권리자이더라도 이미 확인된 권리자라면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걸로 봐볼까요? 저당권 등기를 했습니다. 저당권 할 때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가 필요 없고 권리자께 필요하다고 그랬죠. 돈을 갚았습니다. 무슨 등기라죠?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건데, 자, 말소 등기를 하면 의무자는 말소당하는, 왜냐하면 말소를 하면 이렇게 하겠죠. 2번 몇 번 말소, 1번 말소하고 1번 등기는 주말철 하겠죠. 자, 누가 의무자가 돼요? A가 의무자, 권리자는 이게 말소되면 이익 받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인 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이 필요한데 누구 건 필요 없다 그랬죠. 의무자 건 필요하지 않다. A는 아까 저당권 설정할 때 주소와 번호가 확인됐잖아요. 주민등록번호 들어왔으니까 의무자 건 필요 없다. 누구께 필요한데 권리자 건데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인데 을이 누구예요? 이미 확인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라도 처음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낼 필요는 없다 이 말인데, 지금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여러 가지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풀어가셔야 한다고요. 자, 여기서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자, 디귿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여기서도 의무자, 권리자 누구께 필요하죠? 권리자께 필요하고 의무자권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등기법에 하나 예를 듭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가장 기본 물건이 넘어가는데 이때 갑은 무슨 세금이 문제가 되겠어요?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고 가장 기본 물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소가 바뀌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A를 인정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 누구 것도 필요하다. 의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니은 디귿번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권리자권 이미 당연한 말이고 누구 것도 의무자 것도 제공해야 한다까지만 하시고요. 다만은 일단 이번에 넘기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입력이 안 된 상태 다만 가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일단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의무자 것도 필요하다까지만 받으시고요. 그럼 이렇게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자 됐다. 자, 매매계약서를 써줍니다. 중개업자. 그러면 잔금날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다 이야기해 줘야 되죠. 매도인도 주민등록등본 띄워야 되고 매수인도 뭐야? 주민등록등본을 띄워야 됩니다. 이번은 거기까지만 잡아두시고요. 그 밑에 뭐 니을번 이거 니을번 계속 나오는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는 다음에 한 번 정리하고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나오지만 일단 무시하시라고요. 자, 3번과 4번은 묶어만 넣으십시오. 3번 제일 끝 단어 법인 등기 필요할 때 있고 4번 대리면 위임장 같은 게 필요할 것이다. 묶어만 두시고 5번 법인 아닌 사단 체단 누구 있었죠? 문중. 문중명인데 동그라미 5번에다는 동그라미 크게 쳐두시고, 자,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들어오면 되는데 문중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죠. 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을 묶어 놓으십시오. 너희들이 단체라면 회칙 있을 거 아니냐? 회칙 정관이나 규약 들고 와라. 누가 등기 써줬죠? 대표자 오면 대표자라는 거 증명해봐라. 그 다음에 니을번 누군가는 엮어야 되니까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니은 기억 니은 니을만 묶어두시고 이건 언제나 들어옵니다. 디귿벗은 별표 남하시고 이건 다음에 보기라고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 등기가 없는 단체니까 법인 등기부를 대신해서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가지. 기억, 니은, 리을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잡아두시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인데, 자, 이거도 중개사법에서 배우셨습니까? 2006년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라고, 부동산 실거래가가 등기에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들고 가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인데, 자, 거기 6번도 지금 따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다 적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1월 달에는 중개사법에서 먼저 하시고 오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매매 목록이랄지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은 빼고 3월 달에 자세히 볼 겁니다. 왜냐면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기초만 잡아야지 너무 세부적인 것 따라가면 등기법이 처음부터 어려워집니다. 자, 7번, 8번 줄 긋지 마시고, 아파트라면 규약 들어갈 때도 있고, 8번 채권자 대의하면 대의증서 들어간다라는 것만 잡으시고 지금 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가 첨부 서면의 문제고, 이제 자, 제 5절로 가보시면 등기 신청의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한다. 가장 많은 게 뭐니까?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인데 하는 방법이 무슨 신청과?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인데, 방문 신청은 어디에 출석하는 거죠? 등기소에 출석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 뭐였어요? 숙제 안 하셨거든요.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 접속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먼저 방문 신청인데, 거기 아래쪽 보시면 우리가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는데 직접 가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죠? 자, 밑에 3번째 줄 자격자 대리인에다만 대충 밑줄 하시고,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기죠. 근데 법무사들이 또 직접 등기소에 출석할까요? 법무사들은 사무원 한 사람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무원을 보낼 수도 있죠. 거기 사무원에다 하시고, 법무사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물론 직접 갈 수도 있죠. 누구를 보낼 수도 있다. 사무원을 보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가서 방문 신청의 방법 줄 긋지 마시고, 뭐 기명날인 서명 그런 거 쭉 가시되, 거기 동그라미 봐 3번째 줄 전자 표준 양식. 자, 등기소에 가기 전에 뭘 만들어야 돼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신청서가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 다운받아 봤듯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전자표준 양식,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폼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이 뜹니다. 시키는 대로 부동산 표시 입력하고 당사자 표시 입력하고 다 입력하면 마지막에 신청서를 프린터로 출력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이거 미리 보는 거냐면요.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에 따른 신청은 전자신청입니까? 방문신청입니까? 아니죠. 전자신청은 갑과 을이 인터넷 접속해서 등기까지 그냥 인터넷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전자표준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 접속은 하지만 뭐만 작성해 주는 거예요? 신청서 작성해 주면 이걸 들고 뭐 하는 거죠? 제출합니다. 물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남아있으니까 등기화는 나중에 열어보면 되겠죠. 더 편리할 뿐이잖아요. 하지만 전자표준 양식은 뭐는 아니라고요. 전자신청은 아니고 뭐의 일정? 방문 신청 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가로 3번 인감증명의 제출인데, 인감증명 제출이 이렇게 구석지로 와서는 안 되는데 별표 크게 쳐두시고요. 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데 인감증명은 뭐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자, 방문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합니다. 근데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가 없죠. 왜?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떼다가 이걸 뭐 전자신청하는데 스캔으로 넣겠어요? 이때는 전자신청은 인감증명 대신에 뭘로 대신하느냐? 공인인증서가 대신 역할을 합니다. 거기 교재에서요. 아래쪽에 디귿번하고 미음번 묶어만 두시고요. 방문 신청할 때 인감 필요하다. 미음번 전자신청일 때는 공인인증서라니까 뭐한다. 인감은 문제될 끝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제 인감은 방문 신청할 때 그러면 항상 들고 올 거냐? 중요할 때만 들고 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306페이지에서요.
자, 목차를 잘 잡아보십시오. 우선 칠판 보시고요.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요구할 때가 세 가지인데 거기 A, B, C 묶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하다 보면 일정한 서면을 등기소에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면을 작성한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의 인감? 서면 작성자 인감을 요구를 할 때 크게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이건 알파벳 D에서부터 알파벳 H까지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왜 인감을 낸다고요? 의사를 확인하겠어요. 자, 누구의 의사를 확인한다고요? 등기무자. 자, 여기서 우리가 털고 가야 됩니다. 자,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요구를 한다. 반대해서 가면 누구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등기 권리자는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 자, 매매로 봐보시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매도인 매수인이다. 여기서 인감은 자, 매도인 걸 봐야 되겠습니까? 매수인 걸 봐야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매수인 거요. 매수인한테 너 정말 땅 사서 등기를 하고 싶으냐? 인감 보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 정말 등기를 하면 소유권 넘어갔는데 그래도 등기할 의사가 있느냐? 누구께 필요한 거예요? 의무자께 필요하고 권리자건 필요하지 않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자, 또 하나 들어가자. 의무자란 말을 썼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공동신청일 때 의무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인감도 언제 필요한 거야? 공동신청일 때 필요하다. 반대해서 가면 언제는 단독 신청일 때는 인감은 문제될 바가 없다. 단독 신청 아까 핑 기억나십니까? 왜 단독 신청했죠?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거나 판결받아 진정성이 보장됐다면 단독 신청. 그때는 굳이 인감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공동 신청일 때 필요하다고요. 자, 시험 문제가 쉬우면 이것만으로 답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여기서 더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라면 등기 의무자는 언제나 인감 필요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교재에서 A번 소유권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자, 거기 색깔 들어간 것만 읽어보시겠습니까?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 인감 필요하다. 자, 그러면 지난번 한 거하고 좀 묶어볼게요.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 신청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본인 증명하기에서 뭐 냈어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는데 지금 누가 불이익받냐면 소유자가 불이익받습니다. 소유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의사확인하여서 뭐도 떼오라는 거야? 인감증명 떼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반대해서 해볼까요? 자, 알파벳 C번 소유권 외의 권리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책이 좀 설명이 빠지지만 강의를 잘 들으시고 책을 보시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소유권 이해의 권리 누가 있죠?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일 수가 있죠. 근데 얘네들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얘들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의무자라면 저당권자도 권리증은 돌아야 되지만 저당권자의 무엇은 인감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 사례를 들 건데 정신 잘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잘 잡으시면 등기법이 순탄하게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장 해석을 잘 못 하시게 되면 등기법이 이제 머릿속에서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이 단어만 해석하시라고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기다. 단독으로 공동으로. 그렇죠. 공동으로. 갑이 의무자인데 갑이 지금 누구예요? 소유자. 자, 그래서 이때는 갑이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다 할까요? 갑이 갖고 있는 등기필 정보 들어야 되고 갑이 동사무소 뭐 떼야 돼? 인감인데 특히 원인이 매매일 때는 갑은 동사무소 가서 인감 뗄 때 뭐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 매도인께서는 잔금날 인감 떼오실 때 거기 인감증명서에 누구 이름도 을 이름도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동산 아파트를 파시고 인감 들어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물어봅니다. 인감 들어왔습니다. 어디다 쓰시려고? 아, 이번에 집 팔았어요. 그러면 인감증명을 프린터로 뽑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줍니다. 여러분한테 주게 되면 여기 인감
증명. 이제 도장 프린터 찍혀 나오겠죠. 여기다 뭐야 돼요?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게 되면 거기다가 여기다 직인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건 을한테만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기를 막혀서 만든 거거든요. 자, 해서 이렇게 인감증이 필요하죠. 자, 등기 마쳤습니다. 자, 을한테 뭐 만들어주죠? 을한테 새로운 뭘 만들어주세요? 등기필 정보, 갑하고는 다른 일련 번호 해서 주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단 말은 이건 누구 게 아니다. 을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갑 것이다. 근데 등기는 을 앞으로. 이 등기는 실체와 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니까 말소 등기라 되겠죠. 자, 순위번호 6번. 5번 말소 등기. 자, 의무자. 이 말소 등기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을 건지 갑 건지 등기는 어찌 알겠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요. 등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무자는 말소당하는 을, 권리자는 이게 말소되면 이익 받는 사람은 전소자 갑이 되겠죠. 자, 이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을이 지금 누구죠?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을에 뭐도 필요하고 등기필 정보도 필요하고 누구의 인감? 을. 을의 인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무자가 을이 있으니까 지금 권리자 의무자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등기 마쳤을 때 이익 불이익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을의 뭐도 필요하고 등기필 정보, 을의 인감 증명도 들어오면 말소 등기에서 5번이 지워지잖아요. 자, 이제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 누구 것 됐어요? 갑 것 됐죠. 갑이 A한테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이때 설정은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설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래버리면 문제가 안 되죠. 내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누가 불이익이요? 갑이 의무자, A가 권리자 해서 등기가 이렇게 을구에 뭐가 나와야 돼요? 저당권이 나오려면 공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의무자가 되죠? 저당권 설정자 의무자, 저당권자 A가 권리자, 공동 신청이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갑의 등기필 정보 들어가야 되죠. 권유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증이 소유권을 넘길 때뿐만 아니라 공동 신청이면 등기필 정보는 늘 들어옵니다. 여기서 소유자가 의무자하면 소유자의 권리증 들어야 되고 전세권자, 저당권자 의무자하면 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는 다 들고 와야 되잖아요. 자, 당연히 들고 오는데 자, 이분의 인감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의무자로서 등기를 할 때 등기필 정보와 인감 필요하다. 소유권 이해 권리자가 등기 명의일 때는 의무자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첨부되면 인감은 들어오지 않는다. 자, 지금 누가 의무자예요? 갑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뒷부분이 다 엉클어진다고요. 비록 저당권 설정하더라도 누가 소유자가 의무자니까 소유자에 뭐가 필요한 인감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상하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오늘 은행 가셔서요. 대출 상담만 받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를 할 때 내 인감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나 소유권 말소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할 때도 저당권 설정을 누가 해주면 소유자가 해주면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감이 필요하다고요. 여기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여기를 반복적으로 해서 이 문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할까요? 자, 저당권자한테 뭐 만들어줬어요 이제? 등기표용을 만들어줬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다 변제가 됐습니다. 무슨 등기를 하죠?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다.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는 말소당하는 A, 권리자는 말소되면 이익 받는 사람 이렇게 할 거니까요. 1번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이렇게 될 건데 자, 이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잖아요. 자, 이때 갑이 인감 필요합니까? 권리자는 인감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무자께 필요하잖아요. 자, 이때 갑에 뭐 들어야 돼요? 등기필 정보는 들어오는데 A에 무엇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감은 필요 없죠. 왜?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니까 저당권자는 그냥 등기필 형부 보면 되고 저당권자는 뭐까지는 인감까지 필요하지 않는 규칙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이번에 이것만 잡아도 되는데 자 어차피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저당권자가 이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했습니다. 자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등기필 정보가 들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배운 적이 없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잃어버렸다.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멸실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분실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재발급 해줘야 되죠. 재발급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못 팔아먹는다고요? 평생 안고 살고 저당권 안고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확인받는다 그랬죠. 자, 확인받을 때 등기관에게 확인받으면 확인줘서 법무사태 확인받으면 확인 서면, 공증받으면 공증, 9번, 1번, 2번, 3번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본인 증명하면 등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번은 누가 확인했죠? 등기관. 등기관은 A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손 잡았어? 안 잡았어? 손 잡았잖아요. 우문 찍었잖아요. 손 잡고 뭐라 한다 그랬죠? 아, 참 네 손이 따뜻하구나. 얼굴 보면서 했으니까 이때는 저당권자는 인감은 필요하지 않은데 이 두 가지는 누가 손잡았죠? 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 공증사무실, 공증변호사. 그래서 이때는 비록 저당권자는 권리증이 들어오면 인감은 들어올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에는 등기관이 A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이걸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비록 저당권자이지만 저당권자의 뭐도 필요한 거예요? 인감도 필요하다고요. 쉬운 부분 아니죠. 자, 디귿번 봐보세요. 디귿번. 소유권의 권리 등기 명의 등기 필증이 없는 거기 색깔 넣어놨잖아요. 없는데 그 밑에 줄 확인 서면 한 줄 공증 받을 때는 인감 필요하다. 반대서 하면 애들이 등기 필증이 들어오면 인감 필요 없다. 잃어버리더라도 확인 조서일 때는 인감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친절하게 써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디귿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조문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다소 어려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중개하시다 보면 늘 법은 새로 만들어지고 개정이 됩니다. 그때마다 옛날 배운 거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조문을 봐주십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을 아직은 안 되겠지만 이 똑같은 말을 3월 5월 달에 다시 한번 반복할 테니까 거기 옆에다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 보는 날짜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달에 세 번째 5월 달에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얼만큼 더 많이 더 알아듣게 되는 걸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시험장 가는 게 아니라 1월달, 3월달, 5월달 하면서 계속 봐야 돼요. 늘어나면 됩니다. 지금은 좀 실력이 더디더라도 나중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1번, 3번은 A, C번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기준을 좀 잡아두시고요. 자, B번은 이렇게만 써놓고 2번은 뛰어넘으십시오. 가등기 말소할 때 인감이 필요한데 자 B번 첫 단어 소유권하고 가등기 말소에 동일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 인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해 권리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인감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데 아직 가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B번은 가등기 말소인데 끼워먹기다. 이렇게만 잡아두시고요. D, E, F, G, H는 자 지금은 이렇게만 하십시오. 등기를 하다 보면 서면이 들어갈 때 서면 작성자 인감인데 자 뭘로만 해석하냐면요. 알파벳 G번 봐보십시오.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의 저당권자 아까 449페이지 있었죠. 저당권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서 들어갈 때 막 도장 찍어오지 말고 뭐도 인감도 들어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일정한 서면 들어갈 때 서면만 들어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뭐도 들어오라는 인감도 들어라 이렇게만 잡아두시고요. 자, 니은번 아래쪽 보시면요. 자, 인감 증명 필요하지 않은 경우인데, 자, A번이 금방 설명한 말들의 복습용입니다. 자, B번은 여기다 보시고, 인감인데, 자, 강공서가 의무자이거나 강공서가 서면 작성자라면 굳이 강공서 인감은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오른쪽 가셔서, 니을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니을번. 법정대리 등기를 한다. 이걸 봐볼게요. 자, 이분이 미성년자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갑 다시가 등기시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본인이고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데 이때 인감은 본인께 필요할까요? 법정 대리인께 필요할까요? 인감이 뭐 필요하다 그랬죠? 의사. 본인의 의사입니까? 법정 대리인 의사입니까?
본인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름 바뀌었죠. 뭐라고 바뀌었죠?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 것만 법정 대리인께 들어오고 본인의 인감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는 이때는 법정 대리인 의사를 봐야 되겠죠. 자, 거기까지만 봐두시고요. 인감은 중요한 거지만 뒤에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론 정도까지 보시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가셔도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가 전자신청도 같이 봐버릴게요. 요 정도 넘어가십시오. 방문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는 것이고 전자신청은 이분들이 등기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접속하죠?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는데 문제는 등기소에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공이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전자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밑줄만 쳐놓으십시오. 가로 2번 아래쪽이세요.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자연인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면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 누구도 된다는 거예요. 애국인도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할 수 있는데 자 전자신청 할 수 없는 거 거기다 밑줄 이쁘게 쳐보시오. 동그라미 2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 문중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단체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은 좀 빠져있지만 이렇게요.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애국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안 된다. 법인 아닌 사단은 할 수 없다. 또 하나 대리인을 보내는데 아까 방문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서요. 아파트를 샀다. 남편 이름으로 한다. 와이프가 뭐 할 수 있어요? 남편 대리인 될 수 있습니다. 업으로만 하지 않으면. 하지만 여기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약에 전자신청을 대리인을 아무나 하게 된다면 누가 굶어 죽겠어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해버리면 법무사들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동그라미 1번 자격자 대리인 가로 안에 변호사 법무사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자만이 뭐가 되고 대리인 되고 자격자 아닌 변호사 법무사 아닌 사람은 대리인 될 수 없다. 그래 하나 잡아두시고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자 전자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등기소 하는데 인터넷 등기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미리 뭔가 해야 됩니다. 그게 가로 3번 사용자 등록인데 자 사용자 등록은 처음으로 가서 아이디도 받아야 되고 공인인증서 확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할 때는 출석해야 됩니다. 거기 기억번, 니은번에 출석에다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갑과 을이 매매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자신청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하고 출석하지 않지만 전자신청하기 전에 미리 무엇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 들어오기 전에 1차적으로 등기소 가서 인감과 주민등록부 제출하게 되면 접근 번호를 줍니다. 그럼 집에 와서 다시 인터넷 접속해서 거기서 인증서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신청 자체는 출석하지 않지만 사용자 등록은 뭐 해야 된다고? 출석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왜 유효기간 뒀을까요? 일반인들이야 뭐 땅 한번 사면 되죠. 물론 여러분이 땅 많이 사시겠지만 주로 변호사 법무사들이 자격자 대리잖아요. 몇 년마다 갱신하라는 게 3년마다 갱신하라고요. 나머지 뭐 효력정지 이런 건 읽거나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청 과정이었거든요. 신청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접수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